자, 안녕하세요. 마지막 국어 요약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시험을 이틀 정도 앞에 두고 보고 있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몇 가지 포인트들만 좀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죠. 우리가 문법에서는 좀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들 잘 기억하면서 앞에 있는 김수영의 눈이나 아니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조금 더 흐름을 가볍게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입니다. 자, 우리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에 큰 제목도 있었고 작은 제목도 있었고 그러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전개됐는지 한번 요약집을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라 해서 요렇게 되어 있는, 즉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자, 이거 자체가 우리 맨 처음에 글에 뭐였죠? 제목이었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랬냐면은 표제라고 했었습니다. 표제를 제시했죠. 왜 우리는 어떤 글을 읽을 때 혹은 소설을 읽을 때 다 제목이 있는 걸까요? 결국 그 제목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가 신문 기사의 핵심 내용을 당연히 파악할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파악할까요? 바닷속에 우리 바다에는 그냥 해양동물, 해양생물만 사는 줄 알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이것이 바다를 위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바닷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근데 위협이란 단어를 썼다 이거죠. 자, 위협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우리 위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이 위협은 꼭 사람만 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냥 무생물,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생물이 아니잖아요. 생물이 아닌, 즉 생명이 없는 애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힘으로 혹은 협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힘으로 혹은 겁을 줘서 겁을 주는 이런 행위, 협박하는 행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곧 무슨 표현이다? 비유적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 환경하고 인간에 꽤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을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라고 한 거죠. 자, 이게 표지면 이제 그 다음 것도 한번 보면 될 텐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렇게 나와 있어요. 수십 년 흘러든 미세 플라스틱의 플라스틱의 미세 입장이 아니고 입자겠죠. 수산물 내장에서 잇따라 검출된다. 자, 한국의 해역 오염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서 먹이 그물을 거쳐서 인체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자, 수십 년 동안 플라스틱 미세 입자가 계속 바다로 흘러들면서 그것들을 수산물인 물고기라든지 조개, 어패류들이 먹으면서 내장에서 검출이 되었고 한국은 굉장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드러나며 먹이 그물, 작은 거를 큰 물고기 먹고 큰 물고기를 인간이 먹는 이런 먹이 구물을 거쳐서 인체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뭔가 아까 그 위협에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나름 요약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을 바로 부제라고 합니다. 신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인터넷 신문밖에 많이 접하지 못했지만 종이 신문을 보면 큰 제목에 작은 제목들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갈게요. 자, 우리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이 있었죠. 맨손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5mm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당연히 발견이 되겠죠. 바다는 끝없이 이어지기는 하니까요. 근데 5mm여서 눈에 보일 법도 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현황은 바다에 정말 많이 대량으로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미세 플라스틱 당연히 바다에 있긴 할 거고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관심이 높아졌을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2004년에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굉장히 과학 쪽에서는 알아주는 유명한 잡지인 사이언스의 교수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1960년대 이후로 계속 증가해 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유명한 잡지에서 유명한 교수가 연구를 해서 논문이라는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요거 좀 믿을만하다 싶겠죠. 그러니까 관심이 높아졌겠고, 미세 플라스틱이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밝혀내려는 후속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의 그러면은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즉, 이 말은 미세 플라스틱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는데 우리 두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자, 1차 플라스틱과 2차로 나뉘어졌죠. 1차는 생산 당시에 어떻게 만든 거라고요?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굉장히 작은 피부의 모공에 있는 노폐물을 닦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틈새를 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넣은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을 만든 거니까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거겠죠.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거겠지만, 하지만 2차는 달라요. 2차는 각종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이 어떻게 된 거죠? 햇빛에 녹거나 아니면 파도에 부서져서 만들어진 거겠죠. 그런 미세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구,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비닐봉지, 담배꽁초 필터, 합성섬유 등이 부서지겠죠. 비중은 당연히 뭐가 많겠어요? 우리 여러분이 쓰는 거 생각을 해봅시다. 피부에 노폐물을 닦아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게 만든 플라스틱을 사서 그거를 쓰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페트병 음료 먹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빠르게 페트 플라스틱을 소비할 수 있잖아요. 사실 2차의 비중이 당연히 높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물을 봅시다.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부분에 위협을 하지만 그 중에서 해양 파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해양 파트에서는 어떠냐면은 우리 해양 생물들 중에서 우리 플랑크톤 있었잖아요. 플랑크톤이 굉장히 작은 애들인데 걔네가 플라스틱 조각을 먹으면 포만감을 얻어서 더 맛있는, 더 영양가 있는 것들을 먹지 않고 장기에 걸려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다로 슬금슬금 들어간 후에는 물속에 녹아있는 다른 유해 물질을 끌어당깁니다. 자, 세 번째로 먹이사슬에서 농축된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물질이 해양 생물의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뭘까 한번 볼까요? 뭐냐면, 자,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노 입자, 2차 미세 플라스틱이 쪼개지다가 정말 작게 나노 입자까지 쪼개지면 이거는 뇌 속까지 침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물고기를 먹이 그물을 통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체내로 들어갔을 때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이 안 되고 섭취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너무 무섭잖아요. 플라스틱이 몸에 쌓이는 거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될까? 이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으니까요. 지금까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고 밝혀온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1960년대 이후로 미세 플라스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심각하게 느꼈지만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는지 그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뭐 위험한 거 아직 모르니까 그냥 플라스틱 그냥 막 쓰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요? 어떤 원칙이 있어서죠? 맞습니다. 우리 사전 예방의 원칙이 있어서입니다. 사전 예방의 원칙은 뭐예요? 그거 어떤 심각성을, 어떤 위험함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사전에 많이 사용해서 문제를 못 일으키도록 예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환경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전이라도, 인과관계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 예를 들어서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사람이 뭐 4개월 안에 죽는다라는 이런 원인과 결과가 입증되기 전에, Y 원인 나옵니다. 이제 원인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4개월 안에 죽는다라는 이런 원인과 결과 입증되지 않더라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입증됐으면 어떻게 해요?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이미 많이 섭취하고 먹었고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전 예방의 원칙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체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1차인 치약이나 세정용 각질 제거제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에게 호두 껍데기나 코코넛 같은 유기물질로 대체하도록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생활용품을 쓰지 않도록 누구에게? 소비자에게요. 소비자에게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는 우리 특히나 알고 있었던 거 있어요. 발포스틸렌. 제조업체가 특히 이런 게 있어요.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부표의 소재를 다른 재료로 바꾸거나 사용을 줄이는 양식법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제조업체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염도가 심각한 한국을 그 다음에 드러내요. 야, 우리나라 진짜 세계 최악이래. 최고 수준으로 오염됐대.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했죠? 여기 있잖아요. 남해 연안 바닷물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 세계 최고다. 어떻게 비교했죠? 다른 나라와 비교했고 구체적인 수치 제시했기 때문에 심각성을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쌤이 생각할 때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이번 수요일 날에 보는 국어 시험 정말 어렵대 라고 하면 심각성이 제시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기 스마트 고등학교에서 5년 동안 본 국어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울 것이다. 여러 시험과 비교해서 구체적인 수치 5개 중에 최고로 어렵다라는 수치를 제시하면은 심각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방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요. 전문가는 어떤 사람? 그 분야에서 정말 전문적인 연구를 한 사람. 그럼 당연히 신뢰도가 올라가겠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심땡땡 연구단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갈래는 기사문이고 비판하고 있죠. 우리 지금 위협되는 일 너무 많이 한다. 플라스틱 많이 생산한다. 그러니까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뭐죠? 학습 활동 필수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각선 이렇게 짝대기 긋는 표현 방식과 효과라든지,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우리? 이거 말고 그 뒤에 있는 활동까지도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 않고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까지 마쳤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켜고 마지막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냥 국어 1등급을 위해서도 아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 영상을 눌러봤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1등급을 맞지 못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은 열심히 한다는 행위는 성공한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살아봤다. 나 이렇게까지 공부해봤다. 라는 경험을 얻으셨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좀 어렵고 고단한 중세국어, 현대문법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되었고 사실상 어려움도 많았어요.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만드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회의감도 들었고요. 사실 국어가 주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하지만 쌤도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마지막 요약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1등급과 2등급 결국에는 편가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방과 후도 수업도 영상까지도 즐기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응원하고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번 시험 정말 잘 봤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요약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